대학원생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목적이 여러분들 어쨌든 페이퍼를 쓰실 거잖아요. 나중에 자기 분야에서 학위 논문도 쓰셔야 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과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한국 논문보다 외국 논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공유를 안 해드렸네요. 공유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전체 화면 짠. 그래서 제가 지금 요 파일이 뭐냐 하면 원래 제가 지금 올려드렸던 이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그 LMS에서는 그 원문 파일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풀 테스트는 제가 따로 빈선재 선생님 통해서 좀 받을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최근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2개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이렇게 한글 버전이고요. 여러분들하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한글 버전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 영어 버전으로 했어요. 이 영어 버전 제가 영어가 저도 짧아서 그냥 구글 번역으로 한 거니까요. 혹시나 좀 이상한 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실 왜 오늘 좀 시간을 조금 쪼개서 논문 리뷰를 이렇게 작성을 했냐면, 일단 제가 모범을 보여야 여러분들도 저는 제가 만약 그냥 논문 하나 띄워놓고 그냥 이 리뷰를 썰 풀듯이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연구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제 사실은 이렇게 PPT를 안 만들어도 익숙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준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최근에 나왔던, 그다음에 사실은 빅데이터 분석인데 딥러닝도 아니고 머신러닝도 아니고 사실은 메타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사실 새롭진 않죠. 2000년대부터 사실은 의학 분야에서, 약학 분야에서도 사실은 근거 중심 의학, 에비던스 베이스드 플래티스라고 해서 근거 중심 의학으로 많이들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분석법이 되었습니다. 역시 빅데이터 분석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뭐냐 하면, 최근 지금 2023년에 이 프론티어 앤더 크로컬린인가요? 하여튼 거기에 게재되었던 논문이고요. 그 중국 저자들 논문이고,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소디움 글루코즈 트랜스포터 2라고 해서 이 반응이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뒤에 설명드릴 텐데 SLGT2 반응이라고요. 네. 이 우리 인체의 어떤 면역은 아닌데 인체 반응이에요. 이 반응이 제가 이거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니비터는 이제 뭐냐면 억제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용어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살코페니아라는 용어도 사실은 2009년부터 등장했던 이 WHO는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세계 노인병 학회에서 이제 정의한 새로운 질병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비슷한 용어로는 프레일티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요새는 프레일티라고 하면 프레일티보다는 이 살코페니아는 조금 더 근육이나 이제 어떤 신체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하지 근육을 얘기해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연구 주제는 뭐냐면요. 자, 타입 2 다이아베티스. 그러니까 이 제2형 당뇨라고 하죠. 자, 이것도 좀 뒤에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당뇨병의 한 종류인데요. 사실 90% 이상의 당뇨병 환자는 타입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당뇨병 환자 중에서 이 지금 SLGT2는 당뇨병의 약이에요. 자, 당뇨약인데 이걸 섭취를 하는 거랑 이게 지금 근감소증에 미치는 요 영향, 이펙트를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배경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자, 이 SLGT라고 하는 이 줄여서 하는 건 뭐냐 하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키드니, 신장 아시죠? 콩팥에서 사실은 포도당을 재흡수를 합니다. 자, 이 반응을 우리가 SLGT 반응이라고 그래요. 정상인들도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 정상인들도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인체에는 사실 내분비 대사에서는 밸런싱이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자기 뭐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끼니를 거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만약에 이런 이런 밸런싱을 유지해주는 이런 메커니즘 없으면 여러분 갑자기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체에서는 신장, 콩팥에서 포도당을 재흡수해 줍니다. 자, 계속 재흡수해 주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당뇨병 환자들 있잖아요. 저희 다이아베티스라고 하는 다이아베티스는 타입 1은 선천적으로 이제 그 췌장 베타 세포가 이상이 생겨서 그 췌장의 기능이 망가지는 걸 얘기하고 타입 2는 후천자인 경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성인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고혈당이 문제잖아요. 네. 자, 고혈당이 문제인데 지금 보세요. SLGT 반응이 정상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반응이에요. 자, 정상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자, SLGT 반응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당이 재흡수가 되니까 자, 당뇨 환자들은 지금 고혈당이 문제인데 포도당이 재흡수가 되니까 혈당이 계속 올라가겠죠. 낮아지진 않겠죠, 적어도. 자, 그러면 지금 당뇨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메커니즘 백그라운드가 좀 말이 길어지는데 자, 약물의 처방이 목적이 있는데 당뇨약은 어떤 목적이냐? 컴플라이언스를 낮춰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합병증을 낮춰주는 게 당뇨의 합병증이 있어요. 뭐 당뇨 망막변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있죠? 신장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낮춰주기 위한 게 당뇨약의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국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핵심이 될 텐데 그러면 이 SLGT 반응이 정상이더라도 이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해주는 이 약 이게 바로 SLGT2입니다. 억제를 해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소변으로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겠죠. 당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왜 근데 이게 한 80년대 만든 건데 당뇨약이 역사가 쭉 있는데 당뇨약이 사실상 우리 그 인체 장기를 이용하는 약들은 좀 안정적인 약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하나는 간의 기능을 이제 이용하는 이 메트포르민이죠, 사실은. 메트포르민 같은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키드니 신장을 이용하는 게 지금 이 SLGT2란 말이에요. 2 억제제죠, 이니비션.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런 것들은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요. 왜? 자, 지금 인체에서 원래 있는 재흡수하는 걸 보내니까 자, 포도당을 지금 신장에서 약간 저장해 놓은 걸 지금 빼주는 거잖아요. 소위 이제 안전한 물주머니를 하나 차고 있는 건데 정산 반응에서 이 물주머니에 있는 당을 그냥 빼주는 거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당뇨병 약의 부작용인 저혈당이 없는 거예요. 저혈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뇨 약의 가장 지금 치명적인 사이드 이펙트가 저혈당인 거예요. 저혈당이 없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히 키드니에 보관되어 있는 이 당을 빼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주머니 하나 차고 있는 걸 그냥 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80년대 이게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이게 각광받습니다. 그 이후에 연구들이 쭉 있었습니다. SLGT가 효과적이라는 게. 그래서 SLGT 원래 전에 우리가 전에 글루코스 트랜스포트 1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루트 1이라고 했는데 이 억제제는 저혈당 부작용이 있으니까 시판되지 못했어요. 근데 SLGT2는 굉장히 시판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또 한 가지 백그라운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약물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사실은 아무리 그 약효가 좋다고 해도 비용 효과성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비용 효과성. 코스트 이펙트를 같이 봐야 돼요. 비용. 근데 이게 SLGT 저거 만든 회사 중에 아스트로제네카라고 있어요. 아스트로제네카 들어보신 분들 뭐예요? 백신, 우리 코로나 백신, 코비드 백신 아스트로제네카 그 회사에서 이걸 만든단 말이에요. 회사 중에 하나가 SLGT. 비쌉니다. 이 약이. 메트포르민과 비교를 하자면 이게 굉장히 비쌀 거예요. 제가 알기로. 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작용이 없어서 그동안 정말 막
이 당뇨 분야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걸로 강조를 많이 했고 연구들이 있어 왔어요. 자, 심지어 이게 체중도 빠집니다. 다이어트가 돼요. 뒤에서 이제 이 메타 애널리시스가 뭔지도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든 근거를 쭉 합쳐보면 연구가 이 SLGT2를 먹게 되면 포도당에서 이제 어쨌든 당을 빼주니까 체중이 감소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 메트포르민이나 이런 SLGT2 억제제를 다이어트 목적으로도 먹기도 합니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다이어트 목적으로 인슐린을 맞지는 않잖아요. 자, 인슐린도 사실 인슐린도 좀 안정적인 거예요. 제가 겁을 줘서 그렇지.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자, 백그라운드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 결국은 SLGT가 부작용이 없는 만능 약처럼 우리가 알려져 왔다. 자, 그런데 이 연구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메타 분석 연구를 좀 찾아봤는데, 제가 빈선재 선생님이랑 최근에 좀 연구할 게 있어 찾아봤는데, 자, 이 지금 부작용에 대해서 좀 다룬 사실상 거의 첫 번째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은 6시 전까지는 마칠 건데요. 자, 짧게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약이라고 했는데 이제 앱스트랙을 한번 일단 서머리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목적은요. 자, 이 메타 애널리시스를 했던 연구, 이 저자들의 목적은, 자, 아까 살코페니아라고 하는 근감소증은요, 대표적인 이 제2형 당뇨, 줄여서 타입 2 다이아베티스 멜리터스라고 이렇게 T2DM이라고 씁니다. 어쨌든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대표적인 합병증입니다. 이걸 줄여야 돼요, 근감소증을. 그러니까 노인병에서 근감소증은 괜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근육이 감소되면 노인들은 낙상도 있고 하여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알려져 있다시피 SLGT2 억제제 이니비터는 결국은 체중 감소나 또 심지어 다수의 연구들에서 심혈관계통이나 신장의 이걸 개선해 주는 걸로 알려져 왔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 이것도 백그라운드 짧게 말씀드릴게요. SLGT의 유일한 부작용으로 알려져 왔던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암 종양의 발생 가능성인데 그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작용 중에 좀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요로 감염입니다. 왜냐하면 요로로 당을 이제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주머니에 쉽게 생각하면 설탕물이 있고, 설탕물을 관으로 소변으로 배출해 주는데, 이때 이 관이 지금 요로가 되는 거죠. 요로가 우리나라 말로 소변 통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이제 이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로에 이 반대로 염증이 생기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선행 연구들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여성에서 아무래도 요로 감염이 좀 높고 남성은 좀 안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성이 소변이 아무래도 더 청결하게 끝맺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거 정도 부작용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연구는 뭐냐? 그것만 살펴봤으면 재미가 없는 연구예요. 그냥 선행 연구 이렇게 알려진 거를 그냥 합쳐서 보는 건데, 그게 아니고, 자, 근감소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근육 지표, 이것들의 과연 리스크를 보는 거죠.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체중 감소 효과가 있냐, 자, BMI 같은 거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냐,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근매스를 떨어뜨리는데 효과가 있다는 게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죠.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죠. 이게 정말 그러하냐를 본 겁니다. 즉, 근육을 떨어뜨린다는 거는 근감소증의 살코페니아의 위험 요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메타 애널리시스가 뭔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자, 2023년 2월까지 연구들을 수집했고, 자,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 인덱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머신러닝, 딥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통계적인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인덱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질성 평가라는 게 있는데, 호모지니어스 어세스먼트가 있는데요, 테스트가 있는데, 이 호모지니어스를 보기 위해서 여기 지금 제가 이게 쓰다 보니까 이게 이 스퀘어가 빠졌어요. 아이겐 스퀘어라고 하는 통계량이 사용되는데,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의미하는 바도 설명을 제가 뒤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아이겐스퀘어라고 하는 이걸 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랜덤 이펙트 모델이라는 걸 적용했는데 이것도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보세요. 자, 지금 결국은 제가 말고 싶은 건 뭐냐? 자, 메타 애널리시스라는 거를 이 연구가 썼는데 메타 애널리시스가 뭐냐 하면 자, A 연구가 있고 B 연구가 있고 C 연구 쭉쭉 있습니다. 선행 연구가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 이런 잘 통제된 실험 연구는 샘플 사이즈가 크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면 A 연구는 50명을 가지고 했어요. B 연구는 자 550명을 가지고 했어요. C 연구는 100명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합치면 700명이잖아요. 그 세 편의 연구를 700명으로 했을 때 실제로 이 연구 결과를 합쳤을 때 이 이펙트를 보자. 웨이트 이펙트를 보자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게 지금 메타 애널리시스고 뭐 약하게든 의학에든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메타 애널리시스는 빅데이터의 방법 중에 하나죠, 사실은. 다만 재료가 연구, 스터디가 이제 재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인덱스가 있는데, 자, 95% 신뢰 구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중 평균, 이건 뭐냐면 weighted mean difference. 그러니까 이게 쓰는 게 또 되게 달라요. 이게 이 지표가 메타 애널리시스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continuous variable을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y 클래스가 continuous variable 클래스는 아니죠. y가 continuous variable인 경우에는 weighted mean difference를 씁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리뷰를 제가 쭉 해드릴 텐데 백그라운드는 이게 서로가 다 다르니까 제가 백그라운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 연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메타애널리시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한데 해석하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걸 제가 오늘 설명을 좀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원래 이게 읽어보니까 제가 640 몇 개 서치된 논문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이 파이널 애널리시스는 25편의 아티클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 사람들 대상을 합쳤더니 한 2286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RCT 연구들이 많았거든요. RCT 연구들, 랜덤라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 연구들은 2286명 할 수가 없어요. 잘 통제된 연구들을.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선행 연구를 다 합치니까 그러니까 평균 한 100명 정도인 거잖아요. 사실은 실험 연구에서는. 그래서 이 값으로 해석을 했을 때 결과는 어떠냐? 근거가 있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자, 25편을 다 합쳐봤더니 SGLT2 이니비터가 아주 시그니피컨트하게 디크라이즈 했는데 뭐냐?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서머리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자, 웨이트, 체중, BMI, 그 다음에 이 허리둘레, 그다음 지방량,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뭡니까? 이거는 비만의 체중에 관련된 거잖아요. 비만이라는 표현보다는 체중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즉 체중 감소는 유의미했어요. 이거는 원래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뻔한 결과인 게 이 SGRT 이니비터의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장에서 당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아마 연구들도 저기 이질성 평가라는 게 뭐냐면 연구들이 경향이 같으냐. 예를 들면 A 연구는 효과 있다고 하고 B 연구는 효과가 없다고 하고 이거는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질성입니다. 동질성이 헤테로지니어스, 호모지니어스.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면 이질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걸 봤더니 이런 건 이질성이 없었어요. 최종 이거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그걸 아이겐 팩터라는 걸로 스코어로 이제 그거를 파악을 하는 건데 자, 재미난 거는 지금 보시면 런 매스 그러니까 근 선명도 근육 이제 데피니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근육 이제 그 굴곡이요. 근육의 예쁜 정도. 골격근 양. 그다음에 이 골격근 지수 BMI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것들도 감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체중뿐만이 아니라 근육도 감소가 되더라라는 게 이 메타 분석에서 밝혀진 거예요. 25편을 합쳤더니. 이게 의미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사실 요약해서 다 끝났는데 이 연구의 핵심 우리가 그 파인딩은요. 보시면 SGLT2 억제제가 체중 지방 감소 효과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 근육량도 감소시키고 결국은 근감소증, sarcopenia의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특히 신체적 허약한, 그러니까 프레일티한 이 노인들, 자, 당뇨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사람한테 많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많겠습니까? 당연히 타입 2 다이어베티스는 당연히 노인들한테 많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신체적으로 허약한 환자들 누구겠습니까? 노인이에요. 엘더리예요, 엘더리. 이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좀 마른 사람이 많겠습니까? 물론 뚱뚱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시아인들은 대체로 좀 나이가 들면 체중 감소하죠. 이 사람들에게 사이코페니아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이. 이걸 밝혀낸 첫 번째 세계 최초 연구라 보시면 됩니다. 메타 분석 연구로는요.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자, 근감소증 사이코페니아 2009년 정도에 세계 노인병학회에서 정의한, 여기 나와 있네요. 유럽 노인병학회에서 세계 노인병학회에서 정의했고요. 이건 지금 진단 코드로 잡혀 있어요. 예, 병이에요. 질병의 질병. 그럼 뭐로 정의되느냐? 사이코페니아는, 자, 다음 세 가지: 근육량이 감소하거나, 자, 그 부피가 감소하는 거죠, 매스가. 그 다음에 근력, 파워가 감소되거나, 그 다음에 피지컬 액티비티, 그러니까 신체 기능이, 피지컬 펑션이 떨어지거나, 어쨌든 간에 쉽게 얘기하면 근육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령자 증후군, 노인병입니다, 노인병. 예. 2018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유럽의 노인병 학회 연구자들이 쭉 모였습니다. 연구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학회에 모였어요. 그래서 자, 이 사이코페니아를 조금 더 진단을 명확하게 하는 기준을, 사이테리아를 만들어낸 거예요, 인덱스를.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해서 만들어서 지금은 질병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자, 지금 이 타입 2 이 당뇨병, 예, 다이아베티스인데요. 자, 이 타입 2 당뇨병도 노인에서 많은 거예요. 그 노인에서는 근감소증도 많지만 당뇨병 유병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뭐 4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이 당뇨 환자, 6명 중에 1명이 당뇨 환자로 보시면 돼요, 노인에서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시면 당뇨가 계속 오랫동안 앓게 되면 근육량이나 근력 기능이 감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 저자가 이런 걸 잘 쓴 거예요. 논문을 쓸 때 이렇게 쓰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리뷰를 하면서 딱 볼 때, 이거 고수다. 중수나 하수들은 이렇게 안 씁니다. 예. 왜 고수냐? 자, 보세요. 대표적인 노인병의 근감소증과 이 제2형 당뇨병이 서로 관련돼 있다라는 지금 썰을 푼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데코레이션 한 거죠. 예쁘게 지금 만든 거예요, 장식을. 만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누가 들어도 배경 지식이 없어도 딱 들어도 솔깃하죠. 재밌겠다. 이거 한번 읽어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리발렌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당뇨병 환자 무지하게 많죠. 아마 2045년이 되면, 예, 전 세계의 많은 수가 65 인구 중에 한 10분의 1은 당뇨 환자가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포도당 감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제2형 당뇨의 핵심인데, 자, 문제는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골격근 같은 것들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이 기전 자체를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끊임없이 얘기가 되어 왔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살펴보는 SGLT2 억제제는 제가 뒤에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얘가 핵심은 왜 이걸 많이 써왔냐 그러면, 실제로 의학 현장에서 얘가 부작용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부작용이 뭐가 적냐? 바로 저혈당이죠. 자, 당뇨의 대표적인 건 부작용은 저혈당인데 이게 적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보시면, 자, 근감소증 발생 위험이 사실은 체중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특히 고령 환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감소를 합니다. 근육량이 매년 1% 이상 감소해요. 예, 그 노화 과정이 진행되면서요. 그래서 한 40세부터는 1% 감소한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이제 분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제가 분분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일관됐다기보다 이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SLGT라는 거를 복용했을 때 근감소증이 명확해라고 뭔가 밝혀진 지금 불가분의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날리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이제 이 연구에서 확인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테매트를 리뷰하고 메타 애널리시스를 한 겁니다. 자, 타입 2 당뇨 환자한테 이 억제제가
SGLT2 억제제를 먹으면 이게 sarcopenia에 영향을 미치냐 이걸 본 거예요. 자, 이게 핵심이죠. 자, 이제 방법입니다. 자, 방법은 지금 이게 메타 애널리시스라는 방법을 썼는데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잘 모르실 수 있는 게 프리즈마가 뭐냐. 이 프리즈마는 쉽게 설명하면 요거예요. 이게 프리즈마예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예, 이게 프리즈마예요. 그래서 좀 확대를 해보면 자, 지금 보시면 자, 이 논문을 서치하는 처음에 서치해서 그 논문에 이 샘플 사이즈 레코드 수에서 나중에 스크리닝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그 저기 분석하는 이 논문까지의 하나의 플로우 다이어그램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 이게 법칙처럼 정해져 있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프리즈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프리즈마에 따라서 자,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자면 지금 이 메타 애널리시스의 재료는 뭐다? 논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재료가 되는 논문을 어떻게 검색해서 최대한 수집 가능한 논문들을 어떻게 수집했냐 이거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 법처럼 정해진 게 프리즈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학 쪽은 펀메드가 제일 중요해요. 이 펀메드가 뭐냐면 미국 공공의학 도서관이죠. 엠베이스 메디슨 뭐 코크란 리뷰가 이제 이 메타 애널리시스를 좀 법칙을 정한 기관이고요. 그다음 웹 오브 사이언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CI 뭐 저널 때 이 얘기 쓰죠. 자, 이때 사용된 검색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SLGT2라고 쓰기도 하지만 얘 그 풀네임인 소디움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2 이니비터라고 쓰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뭐 코비드 19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코로나에 원래 또 풀네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이 약명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약명으로. 이렇게 쭉쭉쭉 하고 예. 살코페니아라는 용어로 논문이 제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머슬 매스 뭐 이런 것들. 예. 자, 그리고 이 연구는 자, RCT 연구만 대상으로 했어요. RCT 연구 뭔지 아시죠? 네, 무작위 표본 추출 연구. 그러니까 연구들 중에서 가장 근거 수준이 높은 가장 잘 통제된 연구는 뭐다? 바로 RCT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할 수 있으시면 정말 좋은 저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RCT 연구는 컨트롤이 아주 민감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RCT 연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자, 실험 연구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매뉴얼 서치인데 제가 그냥 수동 검색을 썼어요. 그걸 우리가 자연어 검색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가 컴퓨터에서 자연어는 아니고요. 그 우리가 이런 용어로 쓰면 논문에서 물론 나오겠습니다만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코비드 19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리가 자연어로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말은 그냥 너 코로나 감염됐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코로나라고 하는 용어를 넣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코비드 19 뭐 이런 텀보다는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넣었다. 예, 추가로 넣었다. 한마디로 예, 내가 넣을 수 있는 검색어는 다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구자들이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462편이 검색됐는데 난 이거 최종적으로 다 넣고 빼고 excluded 된 것도 있고 included 된 것도 있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final included 페이퍼가 25편이었다. 그 내용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 잘했어. 내 연구는 아주 이거 저기 내가 찾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잘 찾은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연구 이제 included, excluded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논문에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리뷰할 때 이런 걸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후속 연구를 하시려면 어떤 분야가 되든. 자, 먼저 included criteриa를 말씀을 드리면 자, 18세 이상 왜냐하면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그 어린아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성인 18세도 지금 굉장히 어린 거예요. 보통 이게 국가 통계에서는 40세 이상으로 많이 합니다. 소위 이제 만성 질환이에요, 만성. 크라닉 디지즈예요, 사실은. 자, 어쨌든 간에 후천적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어쨌든 18세 이상으로 했고 기준으로는 자, SGLT 억제제가 치료로 사용돼.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그룹이 SGLT2 이니비터를
이 그룹이 트리트먼트 그룹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영어로 한글로 썼는데 플라시보 또는 쉔이라고 표현합니다. 쉔 그룹은 자 이게 대조군이 아무 약도 치료하지 않은 그룹이 없잖아요. 당뇨 환자인데 생각해 보세요. 당뇨 환자인데 제가 쥐실험도 아니고 내가 SGLT 억제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당신은 먹던 당뇨약을 먹지 마세요. 그러면 이분은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혈당 강화제 뭐 메트포르민이라든지 뭐 이런 거 DPP 뭐 이런 것들 약을 쓰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걸 했는데 이제 포함 기준은 RCT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웃컴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메타 분석하시려면 이런 뭐 메타 분석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웃컴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피코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 위에 인터벤션 그룹을 정의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 제가 논문을 찾아야 되니까 이 통일된 논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웃컴은 자 이런 게 포함이 됐다. 이게 지금 다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근감소증, 그 살코페니아와 관련되어 있는 인덱스죠. 네, 런메스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넣어서 이거에 없는 논문은 뺀 거예요. 왜냐하면 근감소증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자, 뺀 건 이런 걸 뺐습니다. 자, 그래서 뭐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쭉쭉 나가 볼게요. 제가 이제 체력이 점점 딸리네요, 지금. 자, 데이터 추출. 논문에서 이런 것도 다뤄줘야 돼요. 그 데이터는 어떻게 추출했냐? 빅데이터니까요, 사실은. 선행 연구에서 추출은 어떻게 했냐? 자, 이와 같은 것들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한 것만 살펴보시면 자, 주요 아웃컴 인덱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근감소증 관련된 지표들을 하나같이 뺐고요. 부차적으로 세컨드리하게 우리가 웨이트 체중이나 BMI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집을 했다. 이 연구자가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질평가. 퀄리티 어세스먼트는 뭘 했냐? 자,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중에 코크란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연구 그룹이죠. 코크란 리뷰라고 하는 저널이 있어요. 또 되게 높아요, 임팩트 팩터가. 자, 코크란에서 쓰는 ROB가 뭐냐면 Risk of Bias의 약자입니다. 이게 툴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코크란 ROB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자, 다음에 있는 7가지를 평가를 한 거예요. 질평가에 있어서는. 그럼 질평가가 뭐냐? 질평가는 한마디로 자, 여기 제가 좀 여러분들 백그라운드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메타 분석이 있고 그 연구는 지금 시스테매틱 리뷰를 하고 메타 분석까지 같이 한 거란 말이에요. 시스테매틱 리뷰의 핵심은 바로 이 ROB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즉 퀄리티 어세스먼트가 핵심인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자, 논문이라는 게 질적 수준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 그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 책을 읽을 때 양서를 읽어라. 그쵸? 책을 읽을 때 양서를 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양서가 뭡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좋은 책을 읽으라 이 말이잖아요. 논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준이 다 다릅니다. 대체로 이런 수준들이 어디서 오냐면 바이어스에서 와요. 바이어스.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이어스가 낮은 논문들은 대체로 좋은 논문, 굿 퀄리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평가하는 게 SR, 시스테매틱 리뷰고요. 자, 메타 애널리시스는 이걸 통계적으로 보자는 거잖아요. 통계적으로 이 이펙트 파워를 보자는 게 메타 애널리시스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질평가 부분은 SR, 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크란 ROB를 통해서 이걸 봤다. 그래서 랜덤 시퀀스에 대한 것도 제너레이션도 봤고요. 얼로케이션도 봤고 블렌딩도 봤고 네,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바이어스를 평가하는 하나의 인덱스잖아요. 자, 이런 걸 갖고 이거는 이제 코크란 라이브러리에서 점수를 매기는 게 있어요. 이건 여기 논문에서는 설명이 안 돼 있고 제가 설명하기 너무 길어져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크란 ROB라고 검색어 치시면 어떻게 스코어링 하는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자, 나중에 산출된 아웃컴은 자, 로우 바이어스. 그다음에 하이 바이어스. 그 반대쪽에 여기서 위험이 낮은 거, 그다음에 위험이 높은 거, 그다음에 불확실한 거 이렇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질적 수준, 퀄리티가 좋은 논문이 아니라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연구자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계 분석은 메타 분석이 되겠습니다. 메타 분석을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메타 분석에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그 논문들, 개별 논문의 이펙트를 보는 거잖아. 이펙트를 보는 거예요. 효과성을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각각 논문들이 t-테스트를 했다. 그 t-테스트한 논문들을 논문 10편이면 10편을 다 합쳐서 네, 이거를 단순 썸은 아닙니다만은 수학적으로 이걸 합쳐서 이 토탈 이펙트 사이즈를 보는 거예요. 토탈에 대한 웨이티드 이펙트 사이즈를 보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이 연구는 지금 RCT 연구잖아요. 자, RCT 연구는 트리트먼트 그룹이 있고 그다음 대조군이 있죠. 자, 그룹이 두 가지죠. 그래서 헬스 그룹이라 할까요? 헬스는 아니긴 한데 트리트먼트 안 한 그룹이죠. 플라시보 그룹이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체로 자, 사전 사후 검증이 들어가겠죠. 자, 프리포스트 테스트를 쓴단 말이에요. 프리포스트 테스트.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주 쉽게는 페로리티 테스트를 쓸 수도 있고요. 리피티드 메이저 애널 같은 것들을 쓸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히 쓸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자, 사전 사후가 나눠지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보셨던 우리가 지금 요 지표들 있잖아요. 요 지금 런 매스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보행 속도라든지 이거는 컨티니어스 베리어블이죠. 컨티니어스 베리어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메타 애널리시스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컨티니어스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y가 컨티니어스 베리어블이면 결국은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사전 사후에서는 weighted mean difference라는 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weighted mean difference는 우리가 가중 평균이라고 그러는데 자, 결국 이 가중 평균 쉬운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할게요. 자, 프리 그다음에 사후 포스트 각각의 테스트를 했어요. 자, 해서 제가 만약에 SLGT2 이니비터를 했단 말이에요. 약을 처치를 했는데 만약에 체중이 제가 만약에 80kg였는데 제가 한 달 후에 쟀더니 75kg가 됐어요. 자, 이때 디퍼런스는 이게 지금 평균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0명 있으면 10명 평균이 80kg였는데 폴스 테스트에서는 이 에버리지가 75kg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디퍼런스는 민 디퍼런스는 5kg인 거잖아요. 5kg이 감소한 거잖아요. 자, 이거는 지금 이 A라는 논문 한 편에서의 값이면 B, C 논문들을 다 합쳤을 때 이 값을 보자는 건데 왜 웨이트라는 표현을 쓰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A 연구는 5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샘플 사이즈가. B 연구는 50명을 갖고 했어요. C 연구는 5명을 갖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다 똑같이 썸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얘는 500명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얘는 50명이고 얘는 5명이면 토탈 555명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했을 텐데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죠? A 연구죠. 왜? A는 500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웨이트라는 걸 주는 거예요. 이 샘플 사이즈에 맞게. 자, 이게 이제 또 함정입니다. 이게 메타 애널리시스에.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샘플을 쓰게 되면 네, 컨피던스 인터벌을 제시를 해줘야 되죠. 예, 통상적으로. 그래서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우리가 이 연구에 제시했다. 이제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툴은 뭘 썼냐? 자, 이 레브만이 썼죠. 레브만은 이거는 그 미국의 NIH라고 있어요. NIH. 미국 그 우리나라로 치면 질병관리청이죠. 거기서 만든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하시고 싶으신 분 저한테 알려달라고 그런 수업을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제가 왜 이 좋은 재능을 안기고 저는 왜 교양 수업을 하는 거야? 왜? 자, 그다음에 연구에 우리가 이질성, 자, 헤테로지니어스 하냐, 호모지니어스 하냐, 헤테로지니어스 하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질성이라는 건 뭐냐? 연구마다 경향이 서로 같냐, 다르냐 이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음주, 알코올 컨섭션, 음주가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소위 프로텍트 이펙트를 가진다고 얘기하는 연구들도 있고요. 알코올 컨섭션, 음주가 암의 리스크 팩터라는 연구도 있죠. 그 논문마다 정량이 다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세요. 커피가 암에 도움된다는 경우도 있고 커피가 암을 예방한다는 것도 있고. 그럼 뭐가 답입니까? 자, 이런 경우에 이질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구마다 결과가 너무 상반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연구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뭘로 보냐? 이거 핵심만 얘기할게요. 아이겐 스퀘어라고 하는 아이겐 스퀘어. 자, 이 I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겐 스퀘어 이 통계량을 사용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돌리시고 나면 자, 이게 값이 나오는데 이걸 해석은 이 수동으로 매뉴얼로 해줘야 돼요, 사람이. 자, 그래서 이 아이겐 스퀘어의 통계량이 25에서 50% 사이에 있다. 이건 이질성이 낮다. 자, 이질성이 낮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반대로 동질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즉 뭡니까? 연구 경향이 대체로 어떤 한 방향으로 나오더라. 예를 들면 알코올 컨섭션이 암을 보호하더라, 프로텍티브 이펙트를 가지더라. 대체로 연구들이 그렇게 나오면 이건 동질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거를 수학적으로 수치적으로 보는 게 아이겐 스퀘어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 항상 법칙 있는 건 아닌데 대체로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50에서 75% 사이라면 모더레이트. 자,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헤테로지니어스를 가지고 있는 거, 이질성을 가지고 있고 75% 이상이면 이건 이질성이 높다.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연구 경향이 제각각이다. 뭐 이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본 지표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그래프로 보여드릴 텐데 아이겐 스퀘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연구에서는 랜덤 이펙트 모델을 썼어요. 랜덤 이펙트 모델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메타 애널리시스에서는 픽스드 이펙트가 있고 랜덤 이펙트 모델이 있는데 그냥 외우세요. 무조건 랜덤 이펙트를 씁니다, 요새는. 자, 픽스드 이펙트는 뭐냐면 정말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연구에서 자, 통계 연구는 뭘 쓰죠? 여러분들 추정을 하니까 분포라는 걸 쓰잖아요. 디스트리뷰션 분포요. 그러니까 모든 이 대상의 분포가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픽스드 이펙트를 써요. 픽스드 모델을.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연구마다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집단에 분포가 같겠습니까? 다르니까 T 테스트 쓰거나 뭐 F 검정을 쓰거나 F 테스트 뭐 테스트를 쓰거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F 분포를 하거나 T 분포를 한 이유가 아예 다르단 말이에요. 분포가 어떻게 같아요? 제가 막말로 뭐 얘기는 길어지니까 하지 않을게. 너무 투머치 토커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랜덤 이펙트 모델을 쓰는 게 정설이에요. 이게 옛날에 한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이거 공부할 때만 해도 픽스드 이펙트랑 같이 써서 이 모델을 비교했는데 요새 안 그래요. 요새 그렇게 하면 루젝 당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걸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이게 꿀팁이에요. 연구에서 자,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를 썼어요.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가 뭐냐? 이것은 자, 이질성의 원인을 추가적으로 규명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제가 연구가 A 연구, B 연구, C 연구가 여기 있어요. 제가 했는데 연구 결과가 제각각이었어. 예를 들면 A 연구는 SLGT가 2가 근감소증에 sarcopenia에 영향을 안 줬고 B 연구는 좋네, C 연구도 좋네. 이 이질성이 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약학 연구 같은 경우는요, 약물 연구나 의학 연구는 제약회사에서 펀딩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펀딩을 받으면 왠지 좀 부정적인 결과는 좀 보고하지 않는 게 또 우리가 상도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펀딩을 받은 연구, 제약회사의 펀딩을 아스트로제네카의 펀딩을 받은 연구를 제외하고 분석했더니 예를 들면 이게 sarcopenia의 리스크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러면 자, 이질성이 나온 게 원인이 뭐죠? 펀딩을 받았던 연구는 뭔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죠. 또는 너무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성별로 나눠서 하거나 어떤 경우는 뭐 이런 약물 반응이라는 게 남성이나 여성에만 특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또는 연령으로 나눠보거나 또는 인종으로 나눠보거나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그룹으로 나눠서 층화해서 분석한다. 이것을 우리가 sensitivity analysis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이어스에 대한 것은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에 대한 건 뭘 하냐? 파넬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갖고 평가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길게 설명을 한 겁니다. 결과는 좀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10분 남았는데 결과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연구자가 재밌죠, 여러분들? 나는 재밌는데. 자, 462평 중에서 25편의 연구를 뽑았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쥐실험 안 해도 되는 거야. 기존의 연구를 가지고 모아서 분석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편해요. 예. 쥐의 그 저기 뭐죠? 쥐의 그 저기 성격을 안 맞춰도 돼. 눈치를 안 봐도 돼요, 연구자가. 쥐를 달래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그 반려동물 만들었잖아요. 예. 쥐 달래주라고. 자, 보시면 그래서 자, 연구 특성하고 품질 평가, 이제 질 평가를 한 거예요. 퀄리티 어세스먼트를. 자, 했더니 자, 중재 그룹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 대조군은 봤더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플라시보죠. 그러니까 플라시보라는 게 어쨌든 SLGT가 아닌 다른 약물, 메트포르민이나 뭐 나아가서 이제 DPP4 억제제까지 이렇게 한 것들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적 기간은 연구마다 다르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짧게 한 거는 8주, 길게 한 거는 104주가 되게 많이 추적했네요. 근데 대부분 봤더니 평균적으로 24주, 24주니까 4, 6, 24, 6 months네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반년 정도 이제 추적을 한 연구들이 일반적이었다. 자, 지금부터 재밌는 결과를 한번 보죠. 이 사람들이 거의 세계 최초의 세계 최초의 메타 애널리시스였는데, 자, 보시면 이거 한 2개월 전에 지금 보고된 거잖아요. 자, 체중 관련의 변화가 있었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6편 중에서 이제 이 체중 변화와 관련된 건 20개의 연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1644명을 합쳐서 봤더니 자, SLGT2 억제제를 복용 환자들이 체중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자,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것 이제 디스커션 섹션에서 말씀을 하는 건데 이건 메커니즘이 확실해요. 사실 체중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거는. 그래서 봤더니 웨이티드 민 디퍼런스는 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는 네거티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은 거죠. 우리가 이 디퍼런스가 사전에 비해서 사고가 줄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컨피던스 인터벌이 나와 있고, 자, 기본적으로 컨피던스 인터벌에 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굳이 피밸류를 안 보더라도 이게 시그니피컨트하다라는 거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절하게 피밸류를 제시를 해줬네요. 여러분들도 논문할 때 쓸 때 독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친절성을 좀 갖추면 좋습니다. 친절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이겐 스퀘어 값이 어땠습니까? 38%. 자, 아까 제가 사이테리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25에서 50이면 이질성이 낮다. 이질성이 낮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연구들이 대체로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동질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편 전부 다 체중이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연구들이었지 체중이 는 연구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대체로 경향이 비슷한 것까지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12편의 연구에서는 보니까 SLGT 억제제 사용하고 미사용자를 이렇게 나눠서 봤더니만 BMI 변화가 있었냐? 예, BMI가 변화됐습니다. 자, 이만큼 차이가 있었고요. BMI가 0.72만큼 변화했고 역시 연구들과 이질성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연구가 다 BMI가 변화한 거예요. 안 변한 연구가 없더라. BMI가 는 연구는 없더라. 당뇨약 중에서 예를 들면 그 설폰 제제 같은 경우 살이 찌거든요, 부작용으로. 근데 이 약은 오히려 그런 부작용 없이 살이 빠지는 약입니다. 참고로 백그라운드 말씀드리면.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자, 허리둘레도 사실은 우리가 내장 지방을 어떤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봤더니 자, 줄었어요. 그러나 연구들 간의 이질성 아이겐 스퀘어는 컸어요. 60%니까 50%를 초과했으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 자, 조금 줄은 연구도 있고 많은 줄은 연구도 있고 변화가 없었던 연구도 있었다라는 거죠. 예, 이질성이 크다라는 게. 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합치면 뭐냐? 자, 체중 관련 변화에 있어서는 SLGT 억제제가 체중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거는 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거죠. 에비던스가 있다.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고 있죠. 자, 지금 이제 그래프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보시면 자, 지금 이제 다 좋은데 이게 샘플 사이즈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논문을 리뷰했더라면
그 심사했더라면 저는 여기다가 그런 리뷰 리포트에다가 얘기를 했겠죠. 지적을 했겠죠. 왜냐하면 샘플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면 어떤 연구가 가장 그 저기 파워풀한 연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꿀팁인데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뭘로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요 지금 선 보이시죠? 옆에 선. 자, 이 선에서 이게 뭐냐 하면 자, 이 선을 또 이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걸 우리가 연구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 가운데 있는 게 민값이에요, 민값. 예. 어떠한 값의 민값, 평균값이죠. 그러니까 민 디퍼런스를 보는데 요 선은 뭐냐? 선이 variance예요. 그러니까 분포예요. 분포가 뭐라고 그러지? variance. 편차예요, 편차. 편차. 자, 이만큼 편차 있다라는 거는 이 지금 예를 들면 이 모드라고 하는 이 사람의 논문에서는 피험자들이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지금 이게 네거티브잖아요. 자, 지금 0을 기준으로 다 이쪽에 지금 대부분 몰려 있죠. 그러니까 체중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온 거잖아요. 네거티브 하니까 체중이 감소된 거죠. 디크리즈 된 거죠. 자, 여기 있으면 플러스 된 건데 지금 보시면 하나같이 전부 다 모든 논문이 어떻습니까? 자, 이게 지금 평균값이 다 마이너스죠. 이게 뭐예요? 빠졌다는 거죠. 자, 일관성이 있죠. 그래서 아까 일관성 높게 나왔잖아요. 아이겐 스퀘어 그 스코어가 38%니까 비교적 동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마다 다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편차, variable, 그러니까 이 분포가 지금 이 가운데 이 0이라는 기준선을 벗어나기 이렇게 길게 되는 거 있죠. 이거는 샘플 사이즈가 퀴즈. 샘플 사이즈가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크다, 적다. 네, 샘플 사이즈가 적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통계에서 우리가 그 샘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중심극한 논리라고 그래서 이 편차가 적어져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레브만도 마찬가지인데 요거 지금 민값의 요 지금 크기 있죠, 요 사각형에. 이 크기가 큰 거는 샘플이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밑에 보세요. 자, 지금 밑에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재밌죠, 여러분들? 재미없나? 이런 거 누구한테 듣겠어요, 이런 거를.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네 번째 이 사람 볼게요. 카타미라는 요 일본 분 같은데 이 카타미 씨의 연구를 보시면 요거죠. 자, 어떤 특성을 보입니까? 네, 이 가변적인 편차가 적죠. 그러니까 편차가 적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예요? 사각형이 크죠. 그러니까 샘플이 이거는 다른 연구에 비해서 빅데이터다. 상대적으로 빅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샘플이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앞에 지금 여기 샘플 사이즈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되게 길잖아요. 지금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은 다 그 샘플 사이즈가 되게 적은 거예요. 20명 뭐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미안. 요 토탈이지, 토탈. 토탈이 샘플 사이즈야, 토탈. 그러니까 토탈이 지금 보시면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지금 아까 요 사각형이 큰 요 토탈 보시면 지금 수가 크죠. 154명이죠. 합쳐서 지금 308명이잖아요. 샘플 사이즈가 큰 거예요. 상대적으로. RCT 연구에서. 위에 있는 연구 보세요. 19명을 대상으로 했죠. 20명. 작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 세 번째 이 크기랑 이 막대랑 비교해 보시면 아, 이게 샘플 사이즈가 크면 이런 경향을 보이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 표를 해석할 때 보시면 이 지금 토탈 컨피던스 인터벌들이 나와 있죠. 값도 나와 있고 지금 다 합쳤을 때 값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다 합쳤더니 지금 831명의 트리트먼트 집단은 831명이고 컨트롤 집단은 813명인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민 디퍼런스예요. 민 디퍼런스가 결국 이 연구마다 각각의 차이는 다 다른데 얘를 합쳤더니 예 마이너스 2.74 그러니까 이 킬로그램이라면 몸무게라면 2.7kg이 빠지는 거예요. 이 꾸준하게 이 저기 SLGT2를 복용을 하게 되면 예 거기에 대한 동질성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P-밸류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 지금 보시면 위에 게 아마 체중이고 이게 지금 제가 표가 잘려 있는데 이
이 위에 게 체중이고 뭐 그런 식일 거예요. 이 지금 위에 예, 하나씩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중, 그 다음에 BMI, 그 다음에 허리 둘레 세 가지가 A, B, C가 그걸 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지방 관련의 변화를 본 거예요. 이제 그 단순히 체중이 아니라 지방률이 줄어들었냐. 자, 이런 거는 우리가 그 덱사라고 하는 게 있으면 덱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 저기 뭐냐 뭐 MRI나 CT처럼 우리가 피하 지방률이나 이런 것들을 저기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골 밀도도 뭐 할 수 있고. 아니 뭐 사실 지방 관련 변화를 덱사로 하진 않겠죠.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FM 뭐냐면 지방량을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자, 보니까 이제 해석할 줄 알겠죠. 제가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유의미하게 예, 이 SLGT 억제제는 지방률도 줄였어요. 이것도 살 빼기 좋겠죠. 하지만 예, 이질성이 좀 있어요. 이질성이 있다라는 건 뭐죠? 다 똑같은 경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연구에서는 안 줄었고 어떤 경우에서 좀 많이 주고 이랬겠죠. 이제 그게 어떤 건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민감성 분석이다. 예, 왜 도대체 이런 이질성이 발생했을까를 보는 게.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건 이제 뒤에서 얘기하고, 자, 뭐 그다음에 지금 체지방률에 대한 걸 분석했던 역시 현저히 감소했는데 이거는 이질성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다? 체지방률은 다 똑같이 대부분 경량이 줄이는 경향으로 나왔더라. 자, 그다음에 내장 지방률도 줄었고 이것도 역시 이질성이 없었네요. 자, 그다음에 피하 지방률도 역시 현저하게 줄였습니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 SLGT2 억제제는 체중만 줄인 게 아니라 지방 관련된 변화도 줄여주더라. 여러분 체중 줄었다고 해서 지방이 무조건 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체수분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루 굶었다고 해서 나 살 빠졌네로 좋아할 게 하나도 아닙니다. 그게 수분이 빠진 걸 수도 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거 이제 해석해드리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런 연구들이 샘플 사이즈가 크죠. 지금 보시면 예, 이런 연구들이 이런 연구들이 사실은 이펙트를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하나 빠뜨렸네요. 제가 이 결과값에서 요 마름모꼴이 뭐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무도 질문 안 하길래 제가 대답을 하는 건데 이 마름모가 뭐냐, 이게 토탈 이펙트예요. 아, 이 잘 안 써져요. 제가 이게 장비가 안 좋아서. 토탈 이펙트예요. 그러니까 최종 효과, 웨이티드 그 민 디퍼런스죠 이게. 그러니까 웨이티드 민 디퍼런스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마름모꼴은 지금 보시면 위에는 이런 지금 편차가 없잖아요. 얘는. 그래서 만약에 이 마름모꼴이 0에 걸쳐 있다. 만약 이렇게 걸쳐 있다. 그러면 얘는 not significant, 유의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표에서는 지금 셋 다 0하고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다 유의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하고 자, 그다음에 이 연구에서 이 연구자들이 한 이유가 이거죠. 사실은 이걸 보고 싶었던 거죠. 이걸 발견하는 거죠.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근육은 어땠냐 봤더니 자,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런 매스부터 시작해서 SMI 골격근 지수까지 봤는데 결국은 런 매스가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거예요. SLGT2 억제제를 복용 환자들이. 자, 여기서 컨트롤 그룹이 약을 안 먹은 사람들이 아니라 메트포르민이나 DPP-4와 같은 다른 당뇨약을 지금 복용한 사람들이 우리가 컨트롤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다른 당뇨약에 비해서 SLGT2 억제제가 런매스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유의미하더라. 자, 근데 이게 중간 정도 이질성이니까 약간 이질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구마다 다 일관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골격근이랑 골격근 지수도 봤더니 다 유의미하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니펀트하게 감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SLGT2 억제제는요, 다른 메트포르민이나 이런 약에 비해서 결국은 근육 관련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 소위 근육이 빠진다. 예, 이런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혈당 환자들한테는 지금 옛날처럼 SLGT2 억제제를 무조건적으로 처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메타 분석에 의하면. 다만 이질성이 좀 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자, 이질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이게 샘플 사이즈가 큰 연구들이었으면 이런 연구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이 편차가 큰 연구들은 빼고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결국 뺐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질성이 있는 게 지금 보세요. 이 연구는 체중이 오히려 증가했어요. 지금 요 2020년 요 연구는 자 90명이나 되는 사람이니까 다른 연구에 비해서는 조금 수가 많잖아요. 뭐 막말로 그 위에 있는 이 연구 22명을 한 것보다 90명이 더 저기 이 전체 민 웨이티드 민 디퍼런스에서는 좀 더 이 포션을 가져갔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아이겐 스퀘어 테스트 이 스코어는 보니까 65%이긴 한데 약간의 지금 이질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만 대체로 다 합쳤더니 어때요? 예, 이게 지금 웨이티드 민 뭐죠? 디퍼런스였죠. 웨이티드 민 디퍼런스가 유의미한 거죠. 시그니피컨트한 거죠. 그리고 네거티브 효과니까 이게 지금 근력이 빠진 거예요. 근육이 맞죠? 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나머지 두 개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지금 이런 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연구를 보실 때 중요한 게 지금 얘가 너무 큰 거예요. 영향력이 지금 다른 연구들에 비해서 얘가 지금 큰 거 왜 그러냐면 이 대상자 수가 다른 연구에 비해서 많죠. 지금 보시면 이게 가져가는 게 그래서 이런 연구가 지금 비중이 크다 보니까 얘를 만약에 빼버리면 이 다른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 단순히 이게 샘플 사이즈만 큰 게 아니고 얘가 아마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니까 이 연구에서의 이 샘플들의 민 말고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적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좀 특별히 길게 지금 리뷰를 해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체수분도 이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예, 하지만 이질성은 없었다. 이 체수분도 어쨌든 체중 영향에 미치니까 이걸 결국 SGLT2 억제제는 체수분 손실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옆에 한번 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민감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좀 이상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여기 지금 맥크라이몬이라고 하는 요 2020년 이 연구가 지금 이 연구가 지금 방향이 다르고 다른 연구들은 지금 방향이 비슷했으니까 이 연구를 빼고 돌려본 거예요, 사람이. 왜냐면 이질성이 높게 나왔으니까 65%니까 빼서 돌렸더니 뭐다? 이질성이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그 연구가 만약에 질적 수준이 낮은 연구라면 그런 연구는 빼고 돌리는 게 맞겠죠. 근거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자, 나머지는 이질성이 낮으니까 뭐 추가적인 검증을 하진 않았겠죠. 예.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를 해석하는 건 딱 하나씩만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보시면 우리가 판넬 플롯이라고 하는데 저기 보시면 판넬 플롯이라고 적혀 있죠. 지금 보시면 이 x축과 y축은 x축은 민 디퍼런스에 대한 분포 퍼짐이고요. 자, 그다음에 y축은 보시면 민 디퍼런스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에 대한 이 퍼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자, 지금 요 띠띠띠띠띠 요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하고요. 얘가 몰려 있으면 대체로 이 출판 편향이 적다라는 겁니다. 자, 출판 편향이 뭐냐?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는 자, 연구자들은 어때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것만 보고하는 경향이 있죠.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거를 예를 들면 SLGT 약을 먹었는데 체중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런 연구를 여러분들 투고하면 그 저널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보통은 의미 없는 연구를 왜 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유의미한 경우만 이제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출판에 대한 균형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제가 이게 지금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거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만약에 여기는 지금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까만색을 채웠을 때 균형도가 밸런스에 대한 스코어링이 높아지는 건데 지금 나머지는 대체로 지금 어, 시메트릭 하잖아요. 대칭적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요 부분이 하나가 에스메트릭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칭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채워졌을 때 요 변화값을 보는 게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거는 그림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논의는 결국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연구했더니
이 메타 분석했더니 재미난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체중 체지방 줄이는 데 효과적. 이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 근감소증의 위험을 높일 위험이 새롭게 발견이 됐죠. SLGT2의 부작용이 발견이 된 겁니다. 즉 근육량이 주는 거죠. 자, 결국은 이 물질 대사 조절 기전이라는 게 결국 근육에서 아미노산을 빼앗아서 근육 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논의 섹션은 여러분들 뭐예요? 이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해석. 자,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죠. 해석. 이 해석을 결국은 의학 뭐 약학 뭐 보거나 뭘로 다 하겠습니까? 기전 메커니즘에서 하잖아요. 이 메커니즘 썰을 달아주는 파트가 디스커션 섹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근감소증의 위험 요인인 것 같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자, 이 SLGT2가 아미노산을 근육에서 뺏어가니까 꺼질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냐면 이게 제가 동시에 여러 개를 많이 돌리면 여러분들 이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뭐 놀라지 마시고 다시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예. 저는 처음에 이렇게 되길래 여러분들이 이 바이러스를 심하고 수업을 빨리 끝나게 해 달라고 여러분들 해킹을 하는 줄 알았어요, 해킹을 처음에. 왜 갑자기 꺼지나. 네, 뭐 여러분들이 해킹은 여러분들이 또 그런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게다가 해킹할 실력이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해킹은 아닌 것 같고 예. 로딩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 보시면 그래서 자, SLGT2 억제제가 체수분 감소도 유발할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제 발견이죠. 자, 결국은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작용이 없는 약을 개발하는 게 핵심이겠죠. 자, 결론은 뭐냐? 같은 내용인데 이제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자, 노인 환자들. 근데 문제가 지금 제2형 당뇨 환자들이 노인병이란 말이에요, 노인 환자들. 근데 근감소증 자체가 노인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생존에. 그런데 이 근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물론 메타 애널리시스 한 편을 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메타 애널리시스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true, 그러니까 진실이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메타 애널리시스도 결국은 지금 이질성이라는 게 지금 확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질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 이런 연구에서 그 샘플 사이즈가 높은 연구 하나가 결국은 전체적인 이민 웨이티드 민 디퍼런스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샘플 사이즈가 큰 연구 한두 편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메타 분석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맹신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그런 연구를 빼고 돌리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한두 편의 연구가 영향을 줘버리니까. 예. 자, 그래서 메타 연구 무조건 맹신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논문 리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비평적으로 봐야겠죠, 우리가.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노인 환자들한테 어쨌든 근감소증 위험이 좀 제기된다, 시사된다, 새롭게 우리가 발견이 됐다. 자, 그래서 결국은 주의 깊게 처방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진행을 했고요. 자,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을까요? 잠깐만요. 네. 여러분들 화면이 나오는데. 자,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수업을 못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녹화하고 여러분들 발표할 때 녹화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예쁘게 잘 하시면 되고. 자, 녹화는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하시고